오늘 어디 운동하냐고요? 오늘은 가슴입니다. 여러분, 가슴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이게 맞나?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자극은 만족스럽지 않고 거울 앞에 서보면 운동은 한 것 같고 분명히 가슴은 펌핑된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 맞아요. 이건 헬스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가슴 운동. 사실 제대로 자극만 느낄 수 있으면 쉬운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자극을 느낀다 라는 게 처음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초보자일수록 더 헷갈리죠. 이게 팔에 오는 건지, 어깨에 오는 건지, 가슴에 오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기구를 쓰든 가슴 자극을 확실하게 느끼는 훈련 방법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운동 종목뿐만 아니라 원리와 방법까지 다룰 거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진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What is 자극? 자극이 뭘까요? 단순히 무게를 느끼는 거? 반만 맞습니다. 자극의 핵심은 근신경계 연결입니다. 가끔 헬창들을 보면 가슴을 이렇게 움찔움찔 움직이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슴에 자극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정확하게 가슴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챗GPT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은 말 그대로 마음과 근육의 연결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운동할 때 그 근육에 집중해서 수축과 이완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근육이 잘 안 크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운동 동작은 했지만 해당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즉, 중량은 들었는데 자극은 빠졌다는 거죠. 이에 덧붙여서 예시를 들어주었는데요.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칠게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약하면 어깨랑 삼두가 버티면서 밀어요. 반대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강하면 가슴 근육이 먼저 수축하고 펌핑을 느끼면서 밀어낸다고 합니다. 같은 무게, 같은 횟수라도 완전히 다른 자극과 성장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은 근육 성장 핵심 열쇠. 운동은 무작정 힘껏 한다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근육을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느끼는 것이 진짜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할 때도 그냥 밀기보다 내 가슴으로 밀어낸다 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해보라는 거죠. 팔이 아니라 가슴 근육이 짜이면서 밀어주는 느낌. 이 감각이 잡히는 순간부터 진짜 운동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듯 운동할 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 수축 지점과 최대 이완 지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무작정 힘으로 밀어내며 반복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동작 속에서 언제 가슴이 가장 짧아지고 언제 가장 늘어나는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이 머신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팔을 모을 때 가슴이 가장 수축되고 팔을 벌릴 때 가슴이 가장 늘어나겠죠? 이 두 지점을 정확하게 의식하면서 동작을 하면 훨씬 깊은 자극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수축 지점에서 1초 정도 잠깐 멈춰주는 정지 동작, 이거 해보세요. 수축된 상태에서 가슴을 꽉 짜준다는 느낌, 이 1초가 자극의 밀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2018년 EMG 근전도 연구에 따르면 운동 초보자를 상대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벤치프레스나 팩덱 플라이 수행 중에 수축 지점에서 1-2초간 수축 후 정지 상태를 반복해주면 근신경계 활성화가 60% 빨라진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고중량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완하다가 어깨가 아작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중량으로 최대 이완 지점에 도달한 뒤 천천히 수축하면서 정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탑재하고 최대 수축과 이완 지점을 깨달았다면 다음은 역시 고중량 훈련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극 감각이 잡히면 중량을 조금씩 늘려야 해요. 계속 저중량만 하다 보면 근육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점진적인 과부하는 필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자극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중량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스트 프레스를 할 때 10회 기준으로 8에서 10회 사이에서 마지막 2개가 진짜 힘들 정도의 무게, 그게 내 적정 고중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보며 3대 500이라던가 몸 좋은 사람들을 보며 운동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 눈높이로 빠른 성장을 위해 급하게 중량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부상만 초래할 뿐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안전하고 본인 기준으로 천천히 가보자고요. 중량을 늘리되 동작이 흐트러지거나 자극이 가슴에서 벗어나면 그건 실패예요. 자극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강도를 높이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IFBB 프로코치 그렉 더켓은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의 왕이라 주장했습니다.
강한 자극과 효율적 근력 향상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에이스 피트니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슴 자극도를 상, 중, 하 중에 상에 해당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자세와 보조, 그리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덤으로 호흡과 템포도 중요합니다. 가슴 자극 잘 못 느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호흡이랑 속도를 신경 안 쓰세요. 호흡은 들이마실 때 흉부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수축되기 때문에 동작 리듬과 딱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속도는 느리게가 정답입니다. 내릴 땐 2초에서 3초, 올릴 땐 1초에서 2초, 이렇게 천천히 컨트롤하면 훨씬 깊고 정확한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근육을 마음으로 느끼는 능력인 마인드 머슬 커넥션 탑재하기. 두 번째, 최대 수축과 이완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축 지점에서 1초, 2초 정지해보기. 세 번째, 고중량은 자극 유지 가능한 본인 적정 무게로 수행하기. 8에서 10회, 마지막 2회가 버거운 무게. 자, 오늘은 이렇게 가슴 자극을 확실히 느끼기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운동 종목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원리만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떤 내용을 하든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에 운동하실 때 오늘 이야기한 내용 꼭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와, 이게 진짜 가슴 자극이구나 싶은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극을 가지고 최고의 가슴 운동 루틴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릴게요. 오늘 어디 할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